자, 이번 시간에는 김포시 지역 분석 및 주요 단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김포하면 최근에 저희가 대형 호재가 발표되었던 곳이잖아요. 예. 컴팩트 시티에서 한강 제2신도시 조성하겠다. 발표가 났죠. 예. 대략적인 위치 한번 살펴보주시죠. 네, 여기가 이제 김포시고 네. 법정동 경계를 하면 더 잘 보이거든요. 네. 김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강서구에 맞닿아 있죠. 그 다음에 인천 서구, 네. 계양구 해서 인천이랑 맞닿아 있고, 네. 그리고 위로는 북한과 맞닿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전국 유일 서울과 북한에 맞닿아 있는 도시가 김포입니다. 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렇죠. 특별시랑도 맞닿아 있고, 광역시랑도 맞닿아 있고, 네. 그 다음에 북한이랑도 북한이랑 맞닿아 있고. 있고. 그래서 김포시는 되게 특이한 게 이 골드라인이 있죠. 네. 네, 골드라인 따라 이제 각종 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 편집도로 보면 더 잘 보이죠. 네. 그래서 고천읍에 오면 여기 고천지구, 네. 여기 고천역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법정동을 이게 있는 게 낫나? 자, 고천역. 요 일대가 이제 가장 비싼 단지 중에 하나죠. 거의 서울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풍무역이 있는데, 네. 여기 아래로는 이제 풍무지구, 네. 여기는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 네. 그다음 이쪽에 오면 사우역이 있죠. 김포시청역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사우지구. 또 올라오면 이제 북변역해서 걸포 북변역 해서 걸포지구.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운양역. 네. 그 다음에 장기역, 그 다음에 구례역이죠. 네. 여기 구례역.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김포 한강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양촌읍 있는 요쪽에 제2 한강신도시가, 네, 네. 컴팩트 시티가 발표가 났죠. 네. 그래서 요 제2 한강신도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김포 전체적으로 호재로 많이 작용할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일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김포 신도시도 배드타운 역할이 아직까지는 강한데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네.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면 네. 나중에는 이제 자족 기능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김포는 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주로 서울에 가까운 남쪽 편이 있죠. 네. 인천과 서울에 가까운 남쪽 편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북쪽 편은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강화군도 있지만은 네. 예전에 뭐 강화도 쪽에서도 포격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마음만 먹으면 사실 좀 안보적으로 위협에 해당되는 지역이 김포는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좀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좀 까먹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 국가죠. 네. 그래서 김포하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투자로 김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서울 접근성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네. 인천 접근성 또 마음에 드는데 네. 또 고양시 접근성, 일산 접근성 또 마음에 드는데 네. 위에 북한이 탁 걸리는. 야, 이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이 안보의 위협 이런 거는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38선 자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서 꺾여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김포가 북한이랑 맞닿아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고양 일산이나 김포나 파주 있죠. 네. 요런 데가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개성이네요. 예, 개성 특별시입니다. 평양과 개성이 특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나중에 통일이라든지 혹은 통일까지는 힘들다면 경제개방까지 된다면 중국처럼 네. 여기를 좀 대비해서 김포, 고양, 파주는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이게 도시이지 않느냐. 통일이 되면 더 좋아질 거고 당연히 좋아질 네. 거고요. 통일이 안 되더라도 경제 자유구역 이런 걸로도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북 교류 접경 벨트로 해서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점이 좀 통일 혹은 경제 개방만 되더라도 네. 많은 게 해결될 거다라고 염두에 두고 네. 국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김포시 지역 분석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짧게 봤습니다. 네, 안보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김포하면 생각나는 게 이 연예인들이 의외로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도 좀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싼 주거 가격, 그렇죠. 그리고 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서구 쪽이나 강서구 밑에 가면 바로 양천구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방송국이 있고 영등포도 그렇고
어쨌든 방송인들이 좀 저렴한 주거 생활로 선택한 곳이 김포 한강신도시라고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한강신도시니까 뭐겠어요.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들도 있죠. 네. 그럼 더 프리미엄이 붙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조성된 지가 꽤나 좀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주거로서는 좀 탄탄한 어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김포가 사실 서울 접근성은 좋은데 이제 경기도 중에서 보자면 네. 수도권에서 레벨을 좀 보자면 네. 중간급이에요. 아, 중간급. 중간에서 살짝 아래, 예. 혹은 중간에서 살짝 아래. 예.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접근성이나 또 이제 그 김포 공항까지 네.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되게 좋죠. 비행기를 타면 금방 어쨌든 가니까. 도시철도가 들어왔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죠? 네. 지방에서는 50만 인구 이상 되는 도시에 사실 100만인 창원에도 도시철도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골드라인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의 이제 동 단위로 보면 네. 이렇게 걸포동, 고천읍, 운양동, 사우동, 장기동, 네. 풍무동, 구례동, 북변동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직방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평당가 말고 네. 시세로 이렇게 많이 보죠. 네.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려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평형대. 평형대 때문에 고천읍 보면 이렇게 9억대까지도 있거든요. 9억도 있네요. 네. 근데 이걸 클릭을 딱 해보면 이게 이제 60평대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자면 평당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가를 보면 김포시가 1,400만 원대죠. 네. 그러면 1,400만 원대가 어느 정도냐? 인천보다 살짝 비싸요. 인천 전체 평균보다. 전체 평균보다? 살짝 비싸죠. 네. 그리고 인천에서 서구 바로 위에가 김포. 네. 지금 검단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죠. 네, 입주를 했죠. 네. 근데 이 검단 신도시가 사실은 과거에는 김포시 검단면이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뺏겼어요. 인천에. 뺏겨버렸네. 네. 그래서 사실 이 검단이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인천과 김포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면 나중에 인천과 김포는 나중에 연담합 굉장히 서로의 강하죠.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단 신도시 갔을 때 저희는 이제 송도도 보고 네. 그다음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도 보고 청라 국제신도시죠. 네. 그 다음에 검단을 봤는데 검단이 청라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잖아요. 네. 인천이라는 울타리로 보면.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지 소장님은 오히려 김포 풍무지구, 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포지구, 네. 이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 돌아봤지. 네. 돌아보니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여기는 거의 김포 생활권에 네. 더 가까운 게 맞구나. 네. 이렇게 역시 이제 현장을 가야 네. 좀 느낄 수 있었던 사실은 부분이었습니다. 인천과 김포지만은 그 경계선이 없죠. 그렇죠. 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옛날처럼 여기부터는 뭡니다. 이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원단동이 또 이제 그 검단신도시의 핵심지인데 네. 바로 옆에가 풍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딱 봐도 여기 김포잖아요. 네. 여기 영향을 많이 받겠다. 가보면 이제 역시 이게 발품을 많이 다녀야 된다. 네. 이런 말. 가격도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포 내에서도 보면 이제 고천읍이 1,600만 원대, 네. 사우동이 1,300만 원대, 북변동이 1,300만 원. 여기 우남동 있죠. 여기가 운양동이 네. 1,400만 원대. 이게 한강신도시죠. 네. 그럼 장기가 1,300, 구례가 1,300인데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구례역 주변으로는 1,500에서 1,600, 1,200대. 대략 한 5억대? 6억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시세로 하면 이 그렇네요. 정도. 5억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평수가 나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2,000에서 1,900만 원대. 마산역주. 네. 그다음에 장기역 여기가 이제 GTX D 노선 네. 호재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리플 역세권 될 예정이죠. 네네네. 아직 멀었지만 네. 그래서 1,500만 원대. 그다음에 운양역에서 여기가 딱 봐도 한강뷰가 나오겠죠. 그렇네요. 네. 요런 데는 이제 1,400, 1,600만 원대. 네. 여기도 한강뷰가 나올 것 같은데 1,700만 원대. 1,700 하면 한 6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제일 비싸요. 걸포 북변역. 네. 여기에 걸포 북변역이고 네. 그다음에 한강 메트로 자이. 네. 그래서 1군 브랜드 대단지. 네.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이래 있고요. 학교도 가까이 학교도 있죠. 가깝고 네. 역도 가깝고 나름 뷰도 보이고. 네. 공원도 있고. 네. 또 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강중앙공원 있죠. 그렇죠. 커널웨이. 예. 김포에도 커널웨이가 있습니다. 네. 그죠? 김포 수변공원을 이래 보면 우리가 좀 사전조사상 이래 봤는데 네. 굉장히 예쁘게 그렇죠. 되어 있었어요. 수변 상업지구에서 라베니체 요 상권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관광지로 좀 각광받는 곳이죠. 저는 커널웨이만 생각을 했거든요. 청라에. 네. 와, 근데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청라는 이제 약간 물길 자체가 좀 좁다면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커다고 느껴지고 네. 일단은 조명이 화려해요. 우리가 그렇지. 보통 이 상업지구는 낮보다 밤이 밤. 더 좋잖아요. 그 화려한 그 도시 조명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봤을 때 청라보다는 김포가 좀 더 화려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옛날에 청라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네. 청라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니 팔고 나니까 네. 이제 기준잣대가 그렇죠. 주관적인 개인적인 네. 감정이 조금 사라지면서 라베니체도 그래서 되게 이런 라베니체 예쁘구나. 같은 랜드마크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아마 큰 몫을 했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라인 따라서 조망권이 보이는 단지들은 네. 꽤 비싸요. 1700 뭐 이렇게 예. 하는 거 보니까 6억대 정도 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볼 건데 수정마을 쌍용예가 네. 이건 좀 쌉니다. 네. 이렇게 평균가는 싸잖아요. 네. 근데 가격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아마 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요 단지 기준으로서는 이 라베니체라든지 이 커널웨이 수변 쪽이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남향을 접하면서도 조망이 나오는 도시뷰 조망이 나오는 그런 단지들이 쫙 있는 거 보니 여기도 살기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동단위로는 네. 또 좀 더 내려가면 네. 여기 걸포 부변역 네. 여기까지 봤었죠. 1900대. 여기가 이제 좀 제일 비쌌어요. 그 다음에 사우지구에 있는 네. 사우역, 김포시청역 네. 이때는 한 1600, 1400대. 네. 그 다음 좀 내려오면 여기 풍무지구 1700, 1800대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면 고천지구죠. 네. 네. 여기는 1900대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여기 2000대. 아마 조금 구축이라서 네. 여기 조금 더 2014년 입주죠. 10년 정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당가 자체는 저기 위에보다는 약간은 저렴하지 않냐. 전반적으로 딱 보니까 이제 골드라인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한 5억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구례동도 아까 역세권에는 5억대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울이 좀 가깝냐 혹은 아니면 조망이 보이느냐 네. 뭐 한강이든 아까 우리 뭐 커널웨이 조망이든 이 조망이 보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가격이 맞습니다. 쳐준다 뭐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골드 라인 따라 첫 번째는 서울 접근성, 두 번째는 조망권. 조망권. 이렇게 이제 좀 요약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김포는 좀 어때? 이래 보면요. 김포는 좀 어떤가요? 김포요. 네. 많이 빠지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비싸다. 결론은.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1%대 빠지고 있죠. 네. 매매도 1%, 전세도 1%인데 와우, 기울기 보세요. 예, 많이 올랐다가 네. 쫙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때 그 2022년 10월 네. 작년 말이죠. 네. 작년 말 때 진짜 많이 빠졌다가 네. 지금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멀었죠. 네. 많이 빠지다 보니까 투자 점수가 이제 좋음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욕심에 조금 더 좋아지면 어떨까 이런 욕심은 좀 이게 전국을 시군구로 돌려봐도 투자 점수가 뭐 물론 뭐 리치고의 그 이 사이트에 대한 기준이지만은 좋음으로 표시되는 어떤 특정한 지역 잘 없어요. 잘 없죠. 네. 그래서 이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리치고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미분양 공급 이런 거를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이렇게 네. 보여주게 했죠. 네, 저는 이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공급 대비 수요의 힘이 얼마나 더 강한가 이 네. 두 가지를 크게 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세 대비 저평가는 여전히 조금 비싼 편. 전세가 많이 빠지다 빠지다 보니까 네. 전세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 밑으로 오면 전세가율을 봐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죠. 네. 또 최근 10년치를 보면 조금 낮은 편이고. 네.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전세가가 지금 보면 1.1% 매매가랑 똑같이 하락 중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좀 안정화될 때
요럴 때 좀 투자를 본다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김포도 한강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가가 안정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또 김포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검단 신도시. 검단 신도시도 들어오고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네. 뭔가 좀 안정되려면 공급이 좀 많아요. 또 안정되려면 또 공급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포는 한동안 전세가가 그렇게 좀 강세인 지역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 소득 대비 집값. PIR이라고 네, 하죠. PIR 지수. 그래서 평균을 보면 7.9. 네. 그다음에 가장 높았을 때는 11.7. 현재는 9.1. 그래서 딱 봐도 여전히 조금 높죠.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는 평균 대비 여전히 높다. 네. 그래서 제가 비율로 미리 구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높았을 때 네. 48% 정도 고평가되었다가 평균 대비죠, 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현재는 15% 정도 고평가다. 그래도 48%에서 15%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점값은 이제 요때 2000 수도권 제일 하락장 2014년 네. 이때네요. 네, 요때가 6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는 24% 정도 저평가다. 네. 그럼 평균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수준이죠. 2020년 7월. 딱 코로나빨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되는 네. 그 시기인 것 네, 같아요. 김포가 딱 보면 코로나빨 상승이라고 표현한다면 좀 뒤늦게 상승했죠. 네네. 다른 데보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딱 이제 수도권의 중위권. 그러니까 상급지 먼저 상승하고 그다음 중위, 네. 그다음 하위로 그렇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중위권의 전형적인 움직임이구나. 그래도 김포가 경기도권에서 중위권 정도의 수준이다. 나름대로 좀 입지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북한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서울에 가까운 부분 있죠. 네. 신도시, 택지지구 이쪽 네. 라인은 굉장히 살기 좋으면서 북한과 맞닿아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좀 깎였을 뿐이지 그렇죠. 감점이 있을 뿐이지 충분히 좋은 도시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도만 보면 김포의 면적을 보면 굉장히 큰데 이 동지역,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동지역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다예요. 전부 다 나머지는 읍면지역이에요. 네. 이 나머지가 엄청나잖아요. 네, 여기. 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경기도권에서 한 중위권 된다. 굉장히 이제 그렇죠. 저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보면 여전히 조금 비싸긴 하죠. 네. 그래도 많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네요. 네. 뭐 미분양도 많지 않아요. 1호 네. 거의 없다고 네, 봐야 돼요. 미분양이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신축의 수요는 있지만 네. 지금 과도한 이제 금리 인상, 그다음에 누적된 부동산 규제 네.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네. 많이 하락하게 되었죠. 입주 물량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김포의 입주 위에 물량을 네. 보면 네. 여기죠. 자, 네. 거의 없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검단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만 보면 네. 인천의 입주 물량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검단이 김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보세요. 이전에는 19년도, 그러니까 20년 이하 때는 굉장히 입주가 많다는 것을 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끝났어. 끝났는데 또 옆집에 입주가 또 있네. 네. 이건 그래서 수도권은 한 도시만 딱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맞네요. 같이 봐야 됩니다. 딱 그 지역만 보면 안 되는구나. 네. 바로 옆에 또 입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김포는 매력적인 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꽤 괜찮은 가격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또 주요 단지를 봐야 되겠죠. 네. 주요 단지 5개의 단지를 저희가 샘플링 했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풍무 부르지오입니다. 풍무 부르지오. 예. 풍무 부르지오는 여기 풍무지구. 풍무지구. 풍무지구 바로 우리 디프리했던 장소죠. 네. 그거 오피를 지울까요? 네, 오피스 좀 지웠습니다. 네. 바로 풍무 역세권이네요. 예. 네.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네. 가깝고 또 요 입주 시기 볼까요? 네. 2700세대, 2400세대죠. 두 개 합치면 약 5000세대입니다. 네. 여기가 센트럴 푸르지오일 거예요. 네, 센트럴 김포 푸르지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이 두 개가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입주 시기를 보면 2016년, 18년. 네, 16년, 18년 이래서 준신축이네요. 네, 아직까지 신축발이 조금 살아있는 네. 그리고 반대편에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꽤 좋은 아파트다. 네, 저희가 이 풍무역 바로 상업지구에 저희가 뭐 우리 디플리를 임장 했었죠. 디플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나름대로 그래도 상업은 시설은 좀 갖춰진 곳이다. 네. 그리고 그렇겠죠. 이 역 하나가 음. 진짜 크더라. 아, 그렇죠. 네. 경기도권에서는 뭐 역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본이에요. 네. 이 정도 기본 정도는 되어야 투자나 실거주에 조금은 고민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표단지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거래 현황을 보니까 네. 34평이 1527세대가 있고요. 대표 평형이고요. 예. 전세는 3억 4천에 거래됐네요. 이 두 개의 갭 차이를 보면 한 2억 3천 정도. 갭하기는 좀 힘들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 맞죠. 네. 자, 이제 시세 현황을 보면 최고가는 네. 8억 1,500. 8억 1,500 갔던 게 네. 8억 1,500이 쭉 요때. 네. 이제 21년 10월 21년 10월이네요. 예. 8억 1,500 갔던 갔던 게 게 지금은 5억대. 최근에 5억 거래된 게 7천, 5억 네. 8천 이 정도 수준. 5억 중후반대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수준이 어떻냐? 지금 한 26% 정도 고평가다. 그래서 역시 좋은 아파트답게 네. 조금은 고평가 상태. 평균 김포 평균보다는 조금 좀 더 더 고평가입니다. 고평가네요. 네. 물론 이제 좋은 아파트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풍무 쪽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서울 접근성도 좀 더 가깝기도 네. 하지만은 어쨌든 역세권의 대단지 네. 그다음에 브랜드. 네. 근데 제가 비싼 거를 찍어서 직거래 비싼 걸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봐야 되겠네요. 한 5억 7천을 다시 네, 찍어야 5억 7천 다시 해볼게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를 네. 샘플링 한 거고 네, 그냥 최근 거 최근 거 네, 5억 7천 5억 한번 7천을 보죠. 바로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4%네요. 네. 와, 이 정도면 우리가 거의 고평가 지수가 5% 내 혹은 좀 넉넉하게 잡아도 10% 내. 네, 그러면 뭐 괜찮다 했잖아요. 플러스 네.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적정 가격이 5억 5천. 5억 5천이니까 네, 뭐 살짝 5억 7천을 좀 깎아서 이렇게 거래하신다면 적정 가격에 충분히 근접한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일단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아니다. 결코는 아니다. 네. 네. 결코 아니다. 네, 뭐 이제 시장이 저는 단기적으로 네. 급등은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뭐 투자자가 지금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그냥 실수요자가 지금 집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중인데 네. 이렇게 봤을 때 비싸냐 싸냐 봤을 때는 그렇죠. 적정 가격 정도니까 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이게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음. 내가 5억 7천에 샀는데 옆집에서 5억 6천에 샀어. 뭔지 배 아픈기도 하지만은 내가 진 것 같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된다. 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강 메트로자이 1단지. 1, 2, 3단지가 다 순위권에 있거든요. 네네네. 예, 올해 들어서도 그리고 여기가 불경기 중에서도 거래가 많았어요. 그렇네요. 예, 불경기 중에서도 거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다들 안 보거든요. 불경기 때 다들 안 봐서 한두 건씩 거래가 된 걸 가지고 네. 우리가 시세 샘플링을 했는데 네. 요거는 거래가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렇죠. 이제 실수요가 네. 좀 있는 도시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사실 저번 달도 그렇고 저저번 달도 그렇고 거래 절벽이라는 뉴스 기사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꾸준하게 어느 적정하게 거래가 좀 이루어진 곳이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포에서는 좀 대장급 단지인 메트로자이 1, 2, 3단지가 있습니다. 걸포 북변역이 바로 네.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트로자이 1단지를 보겠습니다. 자, 얘도 보면 이제 단지가 34평. 34평. 네. 그래서 34평이 보면 이제 9억 8,500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6억 3,700. 6억 3,700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네. 6억 9천, 6억 3천, 6억 5천 이래 있네요. 6억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2020년에 입주했다 보니까 네.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보자면 이제 9억 8,500이고 6억 6천 정도면 적정 수준이다. 네. 이래 봤을 때 6억 9천이면 뭐 비슷하죠. 네, 풍무 비슷하네요. 푸르지오랑. 네. 예, 이럴 때는 비슷한 가격이다. 네. 이게 5억 7천이고 이게 6억 9천이다. 네. 좋은 동호수 기준으로. 네. 그래 보면 메트로자이 1단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더 좋은데 가치로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6억 9천과 5억 7천 이 두 가격만 보면 어디가 더 좀 더 잘 샀다. 이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려워요, 선택하기가. 근데 우리가 고평가 지수 4%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더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당연히 한강 메트로 자1단지가 더 좋으니까 네.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생기는데 아, 이게 없다.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없다라면 가격만 보면 헷갈리죠.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상으로 기준을 마련해 드리는 게 굉장히 아마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6억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요. 네, 5억 8천. 잘 사면 아마 예. 6억 5천이나 뭐 중반 이렇게 사면 이 4%가 또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호수 조금 감안하시고. 감안하시고. 자, 그 다음 볼 거는 자, 세 번째 아파트. 세 번째는 수정마을 쌍용예가. 네, 수정마을 쌍용예가는 이건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2011년식이에요. 네. 그래서 신축은 아니거든요. 요거 어디 있는지 한번 예. 좀 더 봐주시죠. 어디 있는지를 보면 네, 이제 한강 신도시에서 장기역, 장기역 인근에. 예, 장기역 우측에 한강중앙공원이 있고 이거 수변공원 있죠. 아, 네네네. 네, 요쪽 라인이에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요 쌍용예가거든요. 그래서 쌍용예가를 보면 시세가 편차가 되게 커요. 지금 이제 6억 6천이 최고가인데 이게 올해 들어 최고가예요. 올해 들어서 최고가는. 네. 그래서 왜 거래가 없었는지 갑자기 그러니까 2022년까지만 해도 4억대 5억대 이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6억 6천이 한 건만 한 건만 6억 6천이 있어요. 이건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조망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구조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여기는 이제 단일 평수에 구조가 뭐 이렇게 좀 특이하게 뭐 복층 구조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조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네.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여기죠. 요 위에 여기 여기죠. 공원 있는 요 라인인데 매물도 되게 많고요. 네. 평수도 거의 단일. 단일 평수라고 네, 봐야죠. 그다음에 매매를 보면 동일 매물 묻고 그래서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4억 1천부터 높은 가격 보면 7억대까지도 있어요. 오, 되게 그러면 높아요. 이게 네. 얼마 차이죠? 한 2억이 넘네요. 예, 거의 2억 이상 차이가 나요. 네. 예, 거의 3억, 3억대 3억이네. 차이가 나니까 와, 거의 50% 차이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4, 50% 차이니까 네. 와, 되게 편차가 크다. 뭐 사실 뭐 호가로 나오는 최고가의 호가는 우리가 그래 거래 안 돼. 단정 지을 수 있지만은 한 중간 정도인 한 6억대부터는 거래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4억부터 6억까지 여러 그러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유 아시는 분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뇌피셜인데 여기 이제 수변공원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이 수변공원의 이 아름다움, 저녁 되면 이 배경이 안방이지 그 거실에서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측이 되죠. 라베니체의 이 도시 조명, 도시의 아름다움, 이게 아마 좀 6억 9천이라는 고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맞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저희가 찾는다고 찾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못 찾겠다, 깨꼬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네. 아까 풍무 똑같이 풍무지구고요. 네.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뭐 도찐 개찐. 그렇죠. 네. 연식이 조금 뭐 한 2년 차이 날 뿐이지 세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같은 푸르지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학교가 조금 센트럴 푸르지오가 좀 더 가까운 건 있지만은 저희가 임장을 해보시면 이 도로가 그렇게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도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똑같은 입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보면 풍무 푸르지오. 여기가 최고가는 8억 5,500. 김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네. 8억 5,500이고 현재는 뭐 한 5억 5천 직거래. 후반 6억. 예, 초반.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이렇게 네, 나오네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6억 초반인데 이것도 좀 보정을 하면 네. 지금 5억 9천 6억 한번 찍어보세요. 6억. 이것도 4%예요. 4%대. 네. 거의 비슷하죠? 네. 부르죠. 옆에 단지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2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2단지. 여기는 고천역. 고천역입니다. 밑에. 네. 좋네요. 네. 제일 가깝네, 서울에서. 그렇죠. 김포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고촌읍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네. 그리고 2008년식이다 보니까 이제 좀 여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가는 7억 8천. 7억 8천. 그 다음에 현재 나오는 거는 한 5억 9천. 그것도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네. 1층은 4억 8천 5백도 있었네요. 와, 이거는 좀 잘 산 것 같다. 네, 저는 만약에 1층이라도 1층에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가격들 좀 잘 산 것 같아요. 네. 네. 자, 5억 9천을 넣어보면, 자, 5억 9천 하면 한 12% 정도.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풍무 프루지오나 네. 제일 좋은 거는 한강 메트로자이 네. 1, 2, 3단지 이런 거에서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풍무 프루지오나 김포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 예, 아까 여기. 우리 쌍용 예가도 있잖아요. 예. 그거 4억 초반에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 4억 천에. 음. 그럼 4억 천을 한번 찍어보죠. 아까 네. 네이버 매물에 최저가가 4억 천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4억 천. 4억 천도 거래된 것도 있고 네. 아까 4억 천에 나온 게 있었어요. 최저가. 네. 그럼 마이너스 8%예요. 네. 적정보다 좀 더 싸다. 네. 어차피 5%에서 10% 위아래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얘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하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했던 대표 단지들이거든요. 괜찮네요. 예, 대표 단지들이 나름 좀 괜찮은 가격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김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단 신도시 입주 때문에 힘든 네. 이 순간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기회지 않았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차피 아까 우리가 전세가 약간 보여줬지만은 최소 2억에서 3억대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네. 그래서 투자로서는 매력 없다. 단정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럼 실거주는 어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고평가 지수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예. 이거는 뭐 평균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PIR 지수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어쨌든 검증된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4%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후회할 정도로 비싸게 주고 이런 느낌은 전혀 없다. 네. 이 가격이면.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 생각 있으신 분들 이 가격대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 오늘의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예. 김포 서울과 맞닿아 있고 북한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네. 서울 접근성도 좋고 한강 조망권도 나오는 네. 좋은 아파트인데 네. 북한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도시들 대비. 네. 그리고 지금 개별 단지들 가격을 보면 네. 실거주로서는 점점 매력 있는 가격에 왔다. 네. 투자로서는 아직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평으로 말하면 이제 저도 한 줄 해도 돼요. 네. 한 줄. 현재 도시가 커질 에너지는 굉장히 크다. 그렇죠. 한강시 컴팩트 시티, 그다음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도시의 확장성은 갖춰질 수 있으나 김포 내 혹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입주가 많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런 타이밍에 실거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한 줄, 두 줄인가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영상 제목 옆 더보기 네. 설명글 클릭하시면 저희 강의나 임장 많이 다니거든요. 네. 요거 참여 가능하시고 아니면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네.